2018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70만 5,473명이 걸린 병,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말은 한자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매라는 단어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양원에는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일상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한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감정까지 잃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싶은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치매 환자를 8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그들의 마지막까지 지켜봐온 한 남자가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 보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책 보는 밤. 그 두 번째 밤의 주인공은 8년간 100여 명의 치매 환자를 떠나보내며 생애 끝에서 배운 것들을 글로 써온 브런치 작가 고재욱 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재욱 님의 첫 저서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입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책의 저자인 고재욱 작가님의 엄청난 필력을 평소 존경해왔고, 둘째, 이 책의 원작에 해당하는 브런치북 로스트 스토리를 매우 감명 깊게 읽었으며, 셋째, 8년간 수많은 치매 환자를 돌봐온 저자의 이력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넷째, 저자의 경험을 통해 제가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프롤로그를 낭독하고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산책 중이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새가 있을 법한 곳을 눈으로 더듬어 보았지만 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숨소리를 낮추고 나무처럼 꼼짝 않고 섰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려니 큰 나무 뒤에 숨어있던 작은 새가 종종종 걸어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새가 놀라서 달아날까봐 나는 조심조심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때 바닥에 핀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노란 들꽃 열몇 송이가 마치 하나의 큰 꽃인 듯 한데 모여 피어 있었다. 새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새를 찾느라 몸을 낮추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작은 꽃들이었다. 작고 노랗다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것 없는 모양의 들꽃무리.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꽃잎이 다 떨어지는 날까지 조용히 저물어갔을 흔한 들꽃무리. 이 책은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치매 노인들의 이야기다. 그들의 두서없이 뒤섞인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엮은 글이다. 치매 노인들의 조각난 기억들을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반복되는 퍼즐 맞추기를 하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요양원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그 죽음 앞에서 하찮은 삶은 없었다. 예전에 나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소설처럼 삶의 재난은 나에게도 닥쳐왔다. 금융위기와 부도, 파산, 남의 것인 줄로만 알았던 낱말들이 내 것이 되었다. 갈 곳이 없어지니 발길이 마포대교로 향했다. 마포대교 위에서 꼼짝 않고 두어 시간 동안 강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목적지도 모른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어 다다른 곳이 영등포 광야 홈리스 센터였다. 사탕 상자의 밑바닥처럼 귀퉁이가 깨지고 동강이 난 사탕들. 이리저리 구르다 부서져 모래알처럼 조각난 사탕들이 눅눅한 설탕가루와 함께 바닥에 엉겨붙어 있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 무기력한 눈빛으로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일과만 남은 사람들 속에서 뒤엉켜 1년 반의 시간을 보냈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노숙인이 다른 노숙인을 돕는 일종의 봉사활동이었다. 겨울밤에는 영등포역 주변을 돌며 얼어 죽는 노숙인이 없는지 살폈고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길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을 씻기는 일을 했다. 그때 거리에서 정말 수많은 죽음을 보았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가장 외롭고 차가운 죽음들을 목격하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삶의 의지를 다잡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는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7년간 3곳의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100여 명의 노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매일같이 살 부딪히고 식사를 돕고 몸을 씻겨드렸던 분들이다. 어쩌면 명절에야 간신히 마주 앉아 식사하는 부모님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떠나는 날은 뭔지 모르지만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그런 내 마음을 지켜봐왔던 한 할머니는 떠날 무렵 내게 하나만 약속하라고 말했다. 미안해하지 말아라. 나랑 약속해. 할머니께는 약속하겠다. 절대 미안해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작별의 순간에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몸이 자유롭지 않거나 마음이 흉터투성이인 노인들. 이제는 다 커버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어린 내 새끼 배고플까 온통 자식 걱정뿐인 노인들. 숨이 꺼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오히려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인들. 그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를 조각난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내게 전해준 마음의 치유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려 한다. 살아온 모든 기억을 잃고 그리운 가족과 떨어져 요양원에서 지내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지금 내게 없는 것 같은 희망도 사실은 늘 지나다니는 길 옆 한 구석에 무리지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발밑을 내려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작고 노란 들꽃 같은 희망을. 이 책은 금융위기와 부도, 파산 등 인생의 쓴맛을 직접 맛보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저자가 몸이 자유롭지 않거나 마음이 흉터투성이인 치매 노인들을 돌보며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간 기록이자 치매 노인들 한 분 한 분의 빛나는 이야기들을 한데 엮은 책입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각 부마다 10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딱 5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0개의 글 하나하나에 담긴 노인들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진한 여운을 남기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속 깊이 큰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천천히 읽게 됐어요.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 읽고 난 후의 여운이 너무 길어서 평정심을 찾아가며 읽느라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길게 이 책을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길게 읽었던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도록 제 곁에 두고 천천히 읽고 싶은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고재욱 저자의 수려한 문장. 둘째, 치매 노인들을 바라보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과 행동. 셋째, 치매 환자에 대해 갖고 있던 크고 작은 나의 편견을 완전히 없애줬다는 것. 넷째,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저에게 참 좋은 책이 되어주었습니다. 책 보는 밤. 그 두 번째 밤은 오늘 소개해드린 책,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에 수록된 또 하나의 글, 나 아직 살아있다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 내일은 또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어쩌면 마지막에는 내 이름 석자만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이곳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쭉 봐왔는데 그래도 다들 자기 이름만은 기억하는 것 같았다. 내 이름 석자와 두 아들 그리고 손주들 얼굴만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루하루 사라지는 기억이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치매에 걸렸어도 말하는 법을 잊었어도 내 손으로 혼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 처지일지라도 나는 알고 있다. 나 아직 살아있음을. 코봉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